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을 차트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하루하루 정말 뜨겁다가 차갑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상승의 브레이크가 걸렸나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보기 좋게를 되돌리고 있거든요. 차트적인 상에서 코스피의 지수 흐름은 어땠는지 또 오늘 상승의 요인도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업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다행히 또 3,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잠깐 또 장이 밀리길래 혹시나 요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와서 요 물량을 잡아먹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개인이 드디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야기했던 게 안타깝지만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서야지 시장이 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개인이 1조 원의 거래소에서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약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다행히도 위험한 자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굉장히 조용해. 내일 만약에 내일도 장이 괜찮을 경우 다시 코스피가 5일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전 이제 최고점이 3,266선을 넘어서는 이제 도전적인 자리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현물 매수력이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내일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더 나올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일 또 개인이 매수세가 다시 강해지고 그다음에 또 외인이나 기관들이 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때는 조금 위험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스피 같은 경우 5일선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의 차트 흐름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연초부터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용담보 대출로 이제 특히 말해 B2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신용담보 비율이 깨지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시초에 하한가에 이제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이제 받아 먹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 내일 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 내일 5일선 안착 여부를 파악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주들, 자동차주들이 강해요. 그래서 또 채팅방에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아직 애플에서는 인정한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에는 정말 적중이었던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현대차, 자동차주들 갖고 계신지요? 저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굉장히 보고 있는데 아직 선뜻 손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요. 선뜻 손이 가지 않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대형 자동차 관련주도 좋지만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정말 이제 현대나 기아 쪽에 납품을 하거나 테슬라 관련주들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부품 업체들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애플카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큰 도움이 될지 한번 요 실체 여부를 판단하시고 이제 단순 투자로 이제 애플이 좋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수혜가 현대차나 기아차에 얼마나 될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섹터는 워낙 좋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제 제가 강추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또 어떤 분은 애플카가 선택한 게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라는 그런 일명 찌라시가 돌면서 오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관련된 뉴스가 아직 사실되지 않아서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또 기아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산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빛을 발했는지 저희가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복귀 차트예요. 네, 잠시만요. 네, 복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요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오늘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제 보통 매수 신호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골든 네. 크로스와 이 데드 크로스를 바탕으로 이제 매매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골든 크로스는 이제 5일선이 2일선을 21선을 넘는 거를 이제 단기, 네. 그다음에 중기는 21선이 이제 뭐 61선을 넘는 거, 그다음에 장기는 61선이 121선을 넘는 거.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자료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데드 크로스는 이제 보통 매도 신호라고 많이 하는데 반대로 하죠. 이제 21선이 5일선을 하행 돌파, 그다음에 61선이 21선을 하행 돌파, 121선이 61선을 하행 돌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단기, 중기 네. 그리고 장기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봤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먼저 데드 크로스 신호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더 오래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네.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8월 31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이 21선을 이제 하행 돌파죠. 요게 이제 데드 크로스인데 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잠시 이제 하락폭이 조금 있었는데요. 여기죠. 이제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9월 28일인데 이때 이제 중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폭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세를 볼 때 굉장히 조금 유의미하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요때 이제 최저가까지 한 20% 넘게 빠지면서 데드 크로스가 이제 적중을 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10월 27일부터 반등을 시작하게 됐는데 10월 28일 날 이제 5일선에 안착을 했죠.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이제 5일선의 안착 여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월 28일 날 5일선에 안착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신호가 단기 골든 크로스 신호가 발생했죠. 여기 보시면은 네, 11월 3일 날 1차적으로 단기 골든 크로스 신호가 발생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1월 23일 날 중기 장기 골든 크로스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힘을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횡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힘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다시 골든 크로스 신호에 힘입어서 5일선 계속 안착을 해서 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세 전환했었을 때 이제 거의 15%, 16% 가까이 더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이제 만약에 다시 보여줄 경우에 이 종목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차트로 최근에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신호를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실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차트로 보실 때 좀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차트를 보면서 최근 차트들이 다 요랬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주셔요.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횡보하다가 연말에 쏘아 올린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저희가 봐야 되는 이 복귀 차트 어떤 종목인지 주인공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 이제 에코프로비엠 종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시장에 많이 나온 종목이긴 하는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2차 전지 시장이 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당연히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좀 재밌는 리포트를 봤는데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이제 매출이 반영이 안 된답니다. 이제 그런 차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 종목 자체도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밀리면서 데드 크로스 이외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5일선에 타면서 골든 크로스 신호를 나타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제 19만 원 초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61선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61선이 5일선을 돌파한다면 단기 추세 상승 더 여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도 한번 다시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저희가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서 차트,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차트의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제2의 에코프로비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차트를 열어볼게요. 네, 이 차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거의 에코프로비엠 종목과 말실수할 뻔했네요. 에코프로비엠 종목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네,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위쪽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이 위쪽에서 우리가
조금 덜 빠졌습니다. 요거 이제 에코프로면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조금 깊었고요. 이제 네.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깊이 나오진 않은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들이 9월 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9월 28일 날 이제 데드크로스 신호가 단기 데드크로스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하락을 조금 많이 했죠. 그래서 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 종목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선호받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드크로스 신호가 이제 2회 발생 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향으로 전환을 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비슷하게 10월 28일 날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 날 단기 골든 크로스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5일선 위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쭉쭉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가적으로 이제 뭐 중장기 골든 크로스 신호는 아직 덜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하락폭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횡보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에코프로비엠도 이렇게 이제 5일선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음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전제 조건은 당연히 회사 자체가 뭐 재무제표가 깔끔하거나 섹터 자체가 2021년도에 좀 선호받는 섹터거나 이런 거를 당연히 전제로 깔고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종목 또한 이제 골든 크로스 신호가 이제 1차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61선이 다시 5일선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추세를 전환해서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경우에 뭐 전고점이죠. 이제 뭐 지금 이제 21만 3천 원이 전고점인데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자체 섹터도 워낙 훌륭하고 네. 한번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도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될 수 있고 제가 살짝 힌트를 주자면은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맞습니다. 종목이잖아요. 혹시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네. 주변에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한번 큰 이슈를 끌었었잖아요. 네. 연일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이 첨보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2차 전지 시장에서 또 에코프로비인과 더불어 이제 쌍두마차로 이야기되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 2021년도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첨보는 이제 이제 올해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 시장을 빼놓고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논할 수가 없는데요. 첨보는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전해액 첨가제 리튬 이온 전해질 생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더 흥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배터리의 수명을 더 느는데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워낙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증설 효과가 이제 4분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부터 반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아까 차트상으로 61선과 5일선이 다시 만나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세 전환을 해서 오히려 더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잡아두면 이제 그냥 점프가 아니라 퀸텀 점프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 이제 18만 5천 원에서 이제 18만 9천 원 요 라인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단기 이쪽이죠. 요 라인과 요 라인 두 라인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7만 원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여기 위에 18만 3천 원, 18만 9천 원, 9천 원에서 이제 좀 단기 분할 매수 한 이틀 정도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인 21만 3,800원은 넘어서 전 25만 원을 게시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17만 원으로 이제 61선 이탈 시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셔도 좀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를 필두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한번 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첨보 종목 오늘 추천드립니다. 네, 첨보 이야기하고 또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하니까 채팅방이 뜨거워요. 사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팔아야 되나? 하지만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야. 성장이 나올 테니 더 들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신규 매수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향후 성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김진만 팀장님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네요. 건설도 네. 그렇고요. 그게 제가 이제 뭐 워낙 옛날부터 네. 이제 뭐 바이콜 많이 매치긴 했는데요. 이제 좋은 종목일 때는 이제 눌림목에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되는 곳이 2021년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뭐 워낙 유명한 종목 맞고 에코프로비움도 맞고 이제 포스코케미칼, 첨보 등 주요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되는 게 2분기이기 때문에 좀 멀리 이제는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뭐 3분기가 됐든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지금 높게 사서 나는 고점에 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들고 간다면은 더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첨보의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18만 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와 함께 오늘 또 핫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최근에 자율주행차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해성DS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전에는 MC넥스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네. 이런 자율주행차 쪽도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일단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간을 멀리 멀리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 시세 분출 정도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실현이 될 거면 뭐 2022년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단기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맞다고는 보고 있는데 워낙 그냥 섹터 자체로 뭉탱이로 올라버리는 바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 쪽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접해 있는 실적주 위주로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조금 더 전기차, 수소차보다는 먼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분출이 나타났다라는 이 구간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